오랜 세월 우리 곁을 지켜준 라디오 같은 목소리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어느 날 드라마 재방송을 보다가 혹은 영화 채널을 돌리다가 이 배우 요즘도 활동하나? 하고 미소 지었는데 뒤늦게야 그분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고 말없이 화면을 오래 바라보게 되지요. 우리가 사랑한 스타들은 작품 속에서 늘 현재형으로 살아 있습니다. 젊은 날의 웃음, 단단한 눈빛, 힘줘 던지던 대사 한 줄, 그 선명함 때문에 떠났다는 사실을 놓치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망 사실을 모르는 연예인 톱10을 차분히 그리고 따뜻하게 되짚어 보려 합니다. 먼저 약속드릴 게 있습니다. 이 시간은 자극을 위해 누군가의 마지막을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 각자의 추억 속 장면을 불러와 그들이 남긴 작품과 사람됨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슬픔만 남기기보다 고마움과 다짐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10번째부터 한 분 한 분 짧지만 진심을 담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대표작 한두 편, 현장에서 들려온 작은 뒷이야기, 그리고 동료와 팬들이 전했던 기억의 조각을 더해 라디오 사연 읽듯이 천천히 전하겠습니다. 낯익은 이름 앞에서 마음이 울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잠시 눈을 감고 그 배우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우리가 사랑한 시간은 다시 현재가 됩니다. 이 코너가 특별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꺼내는 기억이 남은 누군가의 오늘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조연으로 화면을 든든하게 받쳐준 배우들, 크레딧의 끝자락에서 묵묵히 반짝인 이름들, 이름보다 연기로 기억되던 분들에게 늦었지만 따뜻한 박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진 않을까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추모이면서도 감사한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슬픔을 더하는 대신 그분들이 남긴 장면 속에서 용기와 위로를 찾아보려 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긴 숙제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일, 사람을 아끼고 작품을 사랑하는 마음 말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동안 혹시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불러보세요. 집안 장식장에 세워둔 오래된 DVD 한 장, 서랍 속에 넣어둔 포스터 한 장처럼 우리 삶의 한쪽을 지켜준 얼굴들이니까요. 그렇게 한 사람을 떠올릴 때 우리의 어제도 더 또렷해지고 내일도 조금 따뜻해질 겁니다. 12 전태수, 화면 속에서 은근한 미소로 시선을 붙잡던 청년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름 전태수, 누나 하지원 씨의 동생으로 먼저 알려졌지만 곧 스스로의 색을 찾아 배우 전태수라는 이름을 또렷하게 새겨갔죠.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에서 그가 보여준 하인수는 선과 악의 경계가 뚜렷했습니다. 차갑지만 속은 뜨거운 청년, 대립하는 인물이었지만 장면이 끝나면 오래 남는 여운이 있었죠. 사극이 아닌 현대극, 시트콤까지 작은 배역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는 성실함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그림이라는 또 하나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촬영이 비는 시간마다 스케치를 하고 색을 쌓아 올리며 마음을 다독였다고 하죠. 연기와 미술, 두 갈래의 길을 성실히 걸으며 나는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될까를 조용히 묻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잠시 멈춤을 요구합니다. 한 차례의 논란 이후 그는 긴 시간 자숙하며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봉사와 공부로 일상을 다잡고 다시 현장으로 나가 새 출발을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소속사가 전해준 소식처럼 그는 오래도록 우울감과 싸우며 치료를 이어왔고 상태가 나아지길 모두가 기다렸지요. 그리고 2018년 1월 21일 향년 33세, 짧은 문장이 믿기 어려웠던 그날, 많은 이들이 화면 앞에서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한 장면만 더 보여줬더라면 우리 마음속에는 끝내 닿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의 연기는 번쩍 빛나는 불꽃이었다기보다
지속해서 따뜻함을 건네는 등불에 가까웠습니다. 정확한 딕션, 단정한 눈빛, 과장하지 않는 감정선, 그 절제 속에서 우리는 그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간이 지나도 장면의 결이 선명합니다. 다음 컷을 기다리게 하는 배우, 그가 바로 전태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자극 대신 감사를 남기려 합니다. 짧았지만 성실했던 청춘에게, 다시 시작하려 했던 용기에게, 그림과 연기로 마음을 건넸던 한 사람에게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남은 그의 장면이 있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렇게 한 번 더 불러주면 그의 시간은 우리 안에서 다시 현재형이 됩니다. 9위 김미수. 드라마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덮어주던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름 김미수. 연극 무대와 단편 영화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고 브라운관으로 넘어와 진정성 있는 연기로 눈길을 끌던 배우였지요. 그가 맡았던 인물들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현실의 온기를 닮아 있었습니다. 툭 던지는 한마디, 잠깐 스쳐가는 표정 속에서 우리는 저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죠. 하지만 어느 겨울날 방영이 한창이던 드라마 속 모습을 남겨둔 채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2년 1월 5일 향년 31세 소속사는 조심스레 사실을 알렸고 원인에 대한 추측을 멈춰달라 당부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가족의 품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별 이후에도 드라마는 계속됐습니다. 촬영분이 남아있었기에 우리는 며칠 더 그의 밝은 얼굴을 만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어느 회차의 에필로그, 동료들과 함께 웃던 짧은 영상 위로 따뜻한 사람, 좋은 것을 나누던 배우라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유작은 이후 공개된 작품 속에 남았습니다. 짧지만 선명한 존재감, 성실함이 만든 디테일, 과장 없는 감정선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지요. 김미수라는 이름은 역할의 크기가 아니라 밀도로 기억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떠올릴 때마다 무심한 듯 다정했던 말투가 먼저 생각납니다. 누군가의 하루 끝을 가만히 덮어주던 표정, 현장을 존중하던 태도, 스태프들과 나눈 잔잔한 배려 말입니다. 큰 박수보다 조용한 신뢰를 얻어가던 배우.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슬픔을 길게 붙잡기보다 감사를 남기려 합니다. 작품을 통해 온기를 건네준 일, 끝까지 최선을 다한 마음, 함께 나눈 웃음의 순간들을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남은 그의 장면이 있다면 오늘 밤 그 에필로그를 다시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 미소는 아마도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마무리해 줄 것입니다. 파리나철. 여러분, 화면 한쪽에서 묵묵히 장면을 단단하게 받쳐주던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름 나철.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그는 늘 길게 말하지 않았지만 등장하는 순간 공간의 공기가 달라졌지요. P. 약한 영웅 클래스 1 해치지 않아. 작품의 결을 바꾸는 묵직한 시선. 악역이면 서늘하게, 또 다른 역할이면 따뜻하게, 표정의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하던 배우였습니다. 주연이 아니어도 씬의 중심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그의 장면에서 배웠습니다. 그의 연기는 세밀함이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인물이라면 숨 고르는 타이밍을 바꿨고 감정이 큰 장면에도 과장을 허락하지 않았죠. 현장에서는 컷이 울린 뒤에도 상대 배우의 리듬을 먼저 챙겼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오래 기억되는 사람, 스태프들이 특히 좋아하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2023년 1월 21일 갑작스러운 비보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향년 36세, 특별한 지병을 알지 못했던 주변인들, 늘 성실했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오랜 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치러진 장례, 조물록에는 함께 일해 행복했다는 문장이 유난히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연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한 작품을 지탱하는 건 화면 곳곳에 조연들이 쌓아 올린 설득력입니다. 나철은 그 설득력의 다른 이름이었죠.
특히 약한 영웅 클래스 1에서의 존재감은 캐릭터의 그늘과 인간적인 결을 동시에 보여주며 짧지만 완벽했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그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대사를 줄이고도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든 재능, 파트너의 호흡을 먼저 고려하던 태도, 그리고 장면 뒤에서 작품을 사랑한 마음까지 그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조연의 소중함을 다시 배웁니다. 여러분, 오늘 밤 TV를 켜시다가 그의 장면을 만나면 잠시 리모컨을 내려놓아 보세요. 눈빛 하나, 손끝의 방향, 침묵의 길이를 따라가다 보면 그가 왜 오래 남는 배우였는지 금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라도 이렇게 불러주세요.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7위 송재호. 여러분, 채널을 돌리다 보면 익숙한 얼굴이 있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번지는 미소, 듬직한 어조로 이야기를 이끌던 그 배우, 송재호라는 이름을 우리는 오래 기억합니다. 그의 시작은 성우 무대였습니다. 말의 호흡과 쉼표를 아는 사람이었지요. 배우로 전향한 뒤에도 그 장점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짧은 대사 한 줄에도 리듬이 있었고 눈빛 하나로 장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느림의 미학이라 불렀습니다. 서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감정을 건네던 사람, 송재호는 사투리 연기의 달인이기도 했습니다. 역할에 맞춰 억양을 살리고 인물의 삶을 그 말투에 담아냈지요. 그가 입을 여는 순간 그 고장의 냄새와 바람이 함께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가 맡은 아버지, 스승, 이웃의 얼굴은 우리 곁에 누군가와 자주 겹쳐 보였습니다. 긴 세월 현장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트렌드가 바뀌고 제작 방식이 달라져도 그는 늘 기본기를 지키는 태도로 버텼습니다. 상대 배우의 호흡을 먼저 받쳐주고 후배의 대사가 단단히 서도록 기다려주던 선배. 현장에선 선생님 오셨다는 말만으로도 공기가 한층 고르게 정리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 우리는 조용한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해 아르시다 편히 눈을 감으셨다. 향년 80대의 나이. 뉴스 한 줄로는 다 담기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빈소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남긴 짧은 메모가 많았습니다. 늘 배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배우의 삶을 가장 정확히 증언하는 말들이지요. 이 시간 우리는 송재호라는 이름을 특별한 사건보다 일상의 품격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큰 제스처 대신 단단한 기본, 튀는 장면 대신 오래 남는 울림. 그는 화면의 중앙을 차지하지 않아도 작품을 안정시키는 중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TV 재방송에서 낯익은 그의 목소리를 만나시면 잠깐 볼륨을 조금만 올려보세요. 단어와 단어 사이의 침묵, 호흡이 놓이는 그 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리요. 그 틈에서 우리는 배우가 아닌 사람 송재호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6위 여제구. 여러분, 주말 오후 TV를 켜면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장면을 차분히 재현해주던 배우, 이름 여제구입니다. 그는 1990년대 초 무대에서 먼저 꿈을 키웠습니다. 연극으로 다진 호흡과 시선을 영화 드라마 그리고 재연 프로그램으로 옮겨와 역할의 크기와 상관없이 밀도로 승부했지요. 스크린의 중앙이 아니어도 그가 등장하면 장면이 한층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재연 배우라는 타이틀은 때로 편견을 부릅니다. 대사도 짧고 이름도 자막 끝에 스치곤 하지요. 그러나 여제구는 그 자리에서 표정의 힘, 몸의 각도, 침묵의 길이를 쌓아 올렸습니다. 사건 속 누군가의 하루를 성실히 빌려와 시청자가 사실에 다가서도록 돕는 일, 그가 해낸 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진실과 시청자 사이의 다리 놓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리 위의 삶은 늘 단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불규칙한 촬영, 길지 않은 출연 분량, 이름보다 결과만 남는 현실은 그의 마음에도 깊은 그늘을 드리웠지요. 그럼에도 그는 무대를 잊지 않았습니다. 작은 역할 하나를 맡아도 리허설을 여러 번 돌며 호흡을 맞추고 촬영이 끝나면 스태프에게 먼저 인사하던 사람, 현장은 그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배우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봄 우리는 갑작스레 부고를 들었습니다. 향년 36, 짧은 숫자가 전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지요. 동료들은 성실했고 따뜻했다고, 제작진은 현장을 사랑하던 배우였다고 적었습니다. 그 말들 속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연기를 사랑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여제구의 이름은 재현이라는 울타리를 넓힌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종종 뒤늦게 돌아보는 자리, 조연, 단역, 재연, 그 모든 현장에 땀과 품이 있어 한 편의 방송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그는 조용히 증명했지요. 여러분,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래된 재연 코너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사건의 경위를 또박또박 풀던 눈빛, 과장 대신 절제로 채운 표정, 그 속에 여제구라는 배우의 진심이 있습니다. 작은 이름이 큰 이야기를 지탱해온 시간, 그 성실함에 우리도 마음속 박수를 보냅니다. 5위 박용식, 화면 속에서 푸근한 미소로 안부를 묻던 분이 있습니다. 이름 박용식, 19만 6080년대 드라마와 영화에서 이웃 아저씨, 든든한 가장, 믿음직한 상사로 오래 우리 곁을 지켜준 중견 배우였지요. 강원 춘천에서 나고 자라 연극부에서 꿈을 키운 그는 TBC 탤런트 사기로 브라운관에 들어섰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사람 냄새가 나는 연기, 대사와 대사 사이를 채우는 따뜻한 숨, 작품의 중심이 흔들릴 때 조용히 균형을 잡아주던 뼈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길이 늘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1980년대 초, 당시 대통령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방송 출연이 막히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약 10개월을 쉬어야 했지요. 그 시간 그는 생활을 잇기 위해 가게를 꾸리고 씀씀이를 줄이며 버텼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배우의 길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묵묵히 증명해 보인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뒤 그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TV 문학관, 용의 눈물 같은 작품에서 담백하고 정확한 감정으로 장면을 세웠고, 후배들에게도 기본기를 지키라는 눈빛으로 먼저 모범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선 늘 상대 배우의 대사를 기다려주고 끝나면 스태프부터 챙기는 선배, 큰 말보다 태도로 가르치던 분이었지요. 긴 시간의 고단함은 어느새 그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2일 향년 66세 조용한 부고와 함께 우리는 한 시대의 얼굴을 떠나보냈습니다. 빈소에는 따뜻했습니다. 덕분에 버텼습니다라는 짧은 메모들이 놓였다고 하지요. 배우의 삶을 가장 정확히 말해주는 문장들입니다. 우리는 박용식을 큰 장면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던 뒷모습, 문간에서 들어오라 손짓하던 손끝, 젖은 눈을 꾹 참고 등을 토닥이던 호흡을 기억합니다. 그 일상의 결이 모여 작품을 지탱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그의 연기는 오래 따뜻한 잔여를 남깁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재방송에서 그의 얼굴을 만나면 한 박자만 더 머물러 보세요. 말이 끝난 뒤 찾아오는 침묵의 길이, 그 틈에서 배우의 품성과 인생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삶을 버티는 방식도 결국 그런 작은 성실의 반복이 아닐까요? 4위 태민영, 여러분, 대사 한 줄에 인물의 생을 통째로 싣던 배우가 있었습니다. 태민영, 국립극단에서 다진 기본기로 무대를 먼저 채웠고 브라운관으로 옮겨와서도 그 진중함을 잃지 않았지요. 충남 부여에서 나고 자라 해군 복무를 마친 뒤 연기의 길로 들어선 그는 1970년대 후반부터 국립극단 무대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감정을 밀어붙이는 대신 호흡을 낮추어 장면의 온도를 맞추는 배우, 그 묵직함은 카메라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극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하 드라마에서 그는 권위적인 신료도 속 깊은 군주도 과장 없이 빚어냈습니다. 특히 용의 눈물에서 보여준 절제된 눈빛, 한마디를 하기까지의 긴 침묵은 그 인물이 걸어온 세월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장면이 무거워지는 그만의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극과 드라마만으로 생활을 버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곧장 다음 작품을 찾아야 했고, 긴 대본을 품고
또 하루를 건너야 했지요. 그래도 그는 배우로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현장 모니터 앞에서 늘 첫 작품처럼 성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지요. 과로와 잦은 음주가 겹치고 결국 간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대를 쉽게 놓지 않았습니다. 치료와 연습을 오가며 관객과의 약속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끝내 그를 데려갔습니다. 2000년 11월 7일, 향년 46세, 너무 이른 나이에 작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놓인 그의 사진은 언제나처럼 단정했고 동료들은 조용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배의 침묵에서 연기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태민영을 큰 제스처가 아닌 작은 숨과 정확한 시선으로 기억합니다. 역사의 무게를 견디는 인물, 가정의 짐을 감내하는 가장, 그가 만들어낸 얼굴들은 우리 곁에 누군가와 자연스레 포개졌지요. 그래서 그의 장면은 지금도 생활의 결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사극 재방송을 보시다 낯익은 그 무게감을 만나면 볼륨을 조금만 낮춰보세요. 말과 말 사이의 고요, 검끝이 멈추는 각도, 그 미세한 틈에서 배우의 공부와 품성이 보일 겁니다. 그 품성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를 오래 존중합니다. 3위 염동원, 배우의 얼굴을 보면 작품의 분위기가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주연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이름, 바로 염동원입니다. 1994년 연극 무대에서 데뷔한 그는 작은 배역에도 최선을 다하며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필모그래피를 쌓아갔습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드라마, 영화, 연극할 것 없이 묵묵히 작품을 뒷받침해준 배우. 관객은 그의 얼굴과 눈빛을 기억했지만 이름을 다 아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배우라는 역할에 집중했지요. 대표작으로는 영화 서울의 봄, 드라마 더킹, 비밀의 숲, 그리고 수많은 시대극과 현대극 속 검사, 군인, 아버지, 선생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등장하는 장면은 늘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성실함이었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은 그를 두고 항상 일찍 도착하고 항상 마지막까지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후배 배우들은 상대 대사를 먼저 외우고 들어오는 선배였다고 기억합니다. 작은 장면 하나에도 땀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 연기를 직업이 아니라 책임이라 여겼던 염동원은 조연이라는 자리에 충실했던 주연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일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간경화 합병증으로 향년 54세, 별다른 병세를 알리지 않아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 더 컸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그가 출연했던 영화 서울의 봄이 사망 이후 개봉되었다는 점입니다. 영화는 그를 기리는 추모 문구로 시작되었고 관객은 묵직한 그의 연기 속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염동원의 생전 모습은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소박한 동네에서 가족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화려한 방송 대신 연기 하나로 사람을 울리고 웃기던 사람, 자극적이지 않았기에 더 오래 남는 이름, 그것이 바로 염동원입니다. 여러분, TV를 보다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싶은 배우가 있다면 그게 염동원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장면에서도 자신만의 무게감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 그가 남긴 수십 편의 작품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2위 권성덕. 여러분, 화면 속 인물이 너무도 익숙해서 실제 역사 영상인 줄 헷갈린 적 있으셨나요? 그만큼 강렬하게 인물과 혼연일체가 된 배우. 오늘 이야기할 분은 바로 권성덕입니다. 1940년생, 1965년 연극 무대로 데뷔한 그는 수십 년간 무대를 지키며 우리 드라마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배우입니다. 대중적으로 가장 익숙한 모습은 아마도 이승만 전 대통령 역할일 겁니다. 실제 인물과의 놀라운 외모 싱크로율, 단단한 발성과 깊은 감정으로 권성덕은 역사 속 이승만을 살아있는 인물처럼 그려냈습니다. 여러 작품에서 같은 인물을 연기했지만 그는 매번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승만이 가진 이면과 감정을 조금씩 달리해 새로운 인물로 다시 탄생시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승만 전문 배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모사 이상의 깊은 역사 이해와 배우로서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젊은 층 사이에서 권성덕의 이승만 연기가 밈으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합성 영상과 패러디가 퍼지면서 의도치 않게 새로운 세대에게도 그의 연기가 각인되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느낍니다. 농담 속에 깃든 진짜 연기. 그가 연기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도 어느 순간 병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2016년 식도암 판정을 받은 그는 치료를 병행하면서도 끝까지 무대에 오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사 한 줄, 장면 하나에도 자신의 생을 담듯 연기하며 배우로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13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84세. 그 소식은 조용히 전해졌지만 그의 빈자리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후배 배우들은 그를 추모하며 진짜 배우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권성덕의 마지막 무대는 관객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소박했던 그는 연기를 통해만 자신을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삶보다 연기에서 더 많이 살아있었던 사람. 그의 발자취는 아직도 수많은 영상 속에서 선명하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의 이야기 속 역사 인물을 볼 때 우리는 권성덕의 표정과 음성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의 연기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1위 김보경. 여러분, 어떤 얼굴은 한 번만 봐도 잊히지 않지요. 눈빛 하나, 대사 하나에 그 사람의 삶이 전부 녹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배우.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김보경입니다. 1976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보경은 연기에 대한 꿈을 품고 서울예대 연극과에 진학하며 배우로서의 길을 정식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드라마 신세대 보고 어른들은 몰라요로 데뷔했지만 그녀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건 2001년 영화 친구였습니다. 부산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며 진숙이라는 인물을 그려낸 김보경은 강한 인상과 동시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청춘 영화 속 여주인공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과 감정을 온전히 담은 서사 그 자체였지요. 이후 드라마와 영화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며 탄탄한 연기력을 쌓아온 그녀. 그러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는 그녀의 삶을 멈추게 했습니다. 무려 11년,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조용히 묵묵히 암 투병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기와 삶을 모두 붙잡고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를 날을 준비했지요. 결혼을 준비하며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녀였기에 2021년 2월 1일 향년 44세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너무도 안타까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유작 드라마 속 그녀는 악역이었지만 그 연기 안에는 오히려 인간적인 절절함과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그녀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고 그 애틋한 열연은 드라마의 시청률까지 끌어올릴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김보경은 떠났지만 우리는 그녀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연기를 사랑했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했고 고통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배우. 그런 진심이 있었기에 그녀의 연기는 언제나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종종 잊고 살지만 어떤 배우들은 떠난 뒤에도 우리 기억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장면, 대사, 표정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어느 순간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생의 끝이 아니라 기억 속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 곁에 더 이상 머물 수는 없지만 그들이 남긴 진심은 오늘도 영상 속에서 그리고 마음 속에서 조용히 말을 걸어오니까요. 오늘 이야기해드린 11명의 배우들, 그들이 살아낸 짧지만 강렬했던 생애를
우리 함께 오래도록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무명으로 묵묵히 연기하는 많은 배우들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